일단은 한동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네. 오늘 윤리회의가 있다라고 그래서, 하는 보도는 있었는데 아마 공표된 자료가 없는 거 보니까 네. 좀 비공개 회의하고 그냥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나가고 우리 아까 이상기 위원장께서 이 김용훈 대변인과 함께 네. 입당을 했다 입당했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댓글 중 한 분이 김용훈 대변인의 스태프시냐 그랬거든요. 스태프이신가? 이 스태프라는 발언. 최근에 한동훈이 오만하죠. 스텝. 참 버르장머리 없는 네. 그런 스텝. 이야기를 했죠. 스텝. 네, 스텝. 근데 그게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예전에 비대위원장 할 때도 우리 그 이철규 의원 굉장히 다선 의원이죠. 당의 중진인데 삼선. 예.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도 그분은 내 스텝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그때도 문매를 좀 맞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본인이 비대위원장이고 당시 이제 공관위에 있었으니까 뭐 이제 뭐 의전상 직급으로는 더 높은 게 맞았지만 지금은 네. 장동혁 당대표거든요. 제1야당 대표거든요. 네, 네. 근데 내 스텝이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스텝이었던 적이 더 많았죠. 그렇죠. 윤 그렇죠. 대통령의 네, 스텝이었죠. 우리 당에 지금 뭐 심재돈 위원장이나 예. 또 저기 김진모 위원장이라고 또 저기 청주에 계신 분들 그런 네. 분들이 검찰 있을 때 스텝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사실 검사장 안 했잖아요. 그렇죠. 검사장 안 했는데 했죠. 법무부 장관으로 한- 갔죠. 윤 대통령 스텝이었기 때문에 그 맞죠.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이 내 믿는 스텝이다 해서 네. 비대위원장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기는 스텝했던 거를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고 보니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 단어가 상당히 오만하다고 생각을 한 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정당 내에서는 그렇게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 네. 내에서는 같이 일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제가 지금 방송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방송계에서 듣던 스텝이란 얘기를 여기 와서 들을 줄은 진짜 그렇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일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기업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뭐 자기 스텝이었다 이런 식으로 현 당대표 그리고 본인은 해본 적도 없는 현 국회의원을 그런 식으로 폄하한 것은 저는 네. 이 사람이 과연 이 정당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나라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든다. 이 뉘앙스가 음. 그 깔아뭉개고 싶어 하는 그런 뉘앙스와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 미치였잖아. 근데 이거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학창 시절에 걔 찐따였잖아. 야 우리 학교 다닐 때 걔 나보다 공부 못했잖아. 이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렇네. 전 이런 표현 안 좋아하지만 그렇네요. 루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평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옛날을 회고하면서 그때나 잘 나갔는데 네. 그때 걔 나보다 키도 작고 그때 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그때 걔 나보다 대학도 못 갔는데 약간 그런 느낌. 제가 네. 박민영 대변인이 저보다 이제 3살이 어리지만 제가 많이 조언도 구하고 또 영감도 구하고 의견도 되게 많이 구하는 어떻게 보면 선배거든요. 저보다 훨씬 제가 재작년에 아이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네. 박민영 대변인이 저를 두고 내 스텝이다. 내 아래에 있는 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 절대 안 해요. 그런 인식 자체를 갖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오만한 태도 이게 다 검사식 사고 아니겠어요? 검사에서 내 밑에 어떤 검사들이 있고 어떤 검사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위계 질서를 잡았던 그런 기억 때문에 정당 정치, 정당 안에 와서까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정당 네. 정치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막상 본인이 윤 대통령의 스텝이었는데 또 그 말을 듣기는 또 싫었나 봐요. 거기도 개똥 최근에 같은 소리라고. 경향신문 인터뷰 그죠? 아, 맞아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뭐 그런 업어 키웠던 나를 개똥 같은 소리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참 자기는 다 자기가 잘나서 컸고 남은 다 자기 스텝이다. 제가 나름 뭐 이런. 한동훈 전문가로서 그렇죠. 이제 한 가지 이제 얘기 드리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 술자리를 안 가잖아요. 안 요새 갔었죠. 좀 가더라고요. 러브샷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일반적인 자리에서는 뭐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안 내잖아요, 사람들이. 네. 저 개똥 같은 소리를 해도 화를 안 내잖아요. 근데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조금 이제 열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술김에 야이 개쌍놈 새끼 하고 네. 때리거든요. 네.
그걸 이제 한 20, 30대, 40대 때 그런 거 많이 당해보잖아요, 한 번씩. 그렇죠. 내가 잘난 척 하다가.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고민도 하고 하면서 좀 말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런 걸 못 해본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대 좀 맞으면은 그런 걸 좀 원래 한 대 귓방매기 한 대 맞으면 제가 저도 수위가 강력합니다. 저도 술자리에서 좀 까부다가 너무 형들한테 이제 네. 저는 이제 95학번인데 그러니까 와, 이건 네. 이제 뭐 80년대 학번 교육적인 측면에서 형들한테 우리 교수님이시니까 또 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애들로 말씀해 그게 아니라 이제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죠? 한 어릴 적에 30대, 네. 40대 때 이제 술집 가서 이제 네. 나 좀 돈 벌었다 모르고 네가 돈이 얼마나 많냐 이 자식아 그러면서 진짜 막 이제 약간 좀 자괴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 술집에 뭐 이제 자괴감, 열등감 뭐 이런 게 음. 있으면은 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 이제 한번 호되게 혼나면 네. 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자기는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와서 너무 많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멘탈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요. 말실수도 하고 맞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금쪽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금쪽이라서 어렸을 때 이제 네. 그 선생님 이름 뭐죠? 그 여성 선생님 오은영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한테 한번 세게 혼나고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네. 이런 오만한 태도가 나왔다. 근데 요게 있습니다. 그 요즘은 이제 8시면 집에 다 가잖아요. 네. 그죠? 술 많이 안 먹거든요. 그것도 1차하고 가죠. 근데 이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제 새벽 2시, 3시가 왜 더 마셔야지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아직 못 겪어본 우리 두 젊은 진짜 우파의 최고봉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제 나이 정도 되고 이제 지금 60대 되는 분들은 제 말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싸웁니다 술자리에서.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술자리에서 싸운 거 가지고 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시 만나서 형 동생 하면서 형 그날 뭐 있었어? 나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어. 술자리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기억이 나지만 이런 일들로 서로 사회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런 걸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걸 너무 많이 해본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도 또 그런 생각을 좀 하니까 얘가 얘라고 그러면 안 되죠. 법무부 정말 실수 안 했으니까 내 앞에서 한 번도 한동훈이라는 제가 중간중간 친구는 수조도 하겠습니다. 한 번도 실수를 안 했으니까 내가 네네네.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저기 권한도 많이 준 건데 대통령이 참 그거 하나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한 그래서 번쯤은 이 예. 버릇을 고치는 누군가 이제 큰 어른이 인생의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은덕을 못 받은 건지 네. 아니면은 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우리 위원장님 예시를 드셨던 이제 그런 술자리에서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저도 있어요. 회피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조금 뭐 그렇게 자기 방어적인 좀 습성을 많이 가지고 좀 컴플렉스가 많고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컴플렉스죠. 종합적으로 네. 봤을 때 이제 뭐 그런 기질이 좀 남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깔고 뭉개고자 하는 부적절한 습성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법부로 치면은요. 윤리위원들은 재판관들이죠. 그렇죠. 재판관들을 인신공격하고 조리돌림한 걸로 모자라서 그 개파가 한동훈 이제 직접 당무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검사를 이호선. 고소를 했어요. 이호선 네, 검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을 했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를 했대요.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원당규상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고소를 해서 근데 우리 이호선 위원장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한동훈을 거의 뭐 한 손에 놓고 주무르는 듯한 저희가 그런 말 한 번 했었잖아요. 이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덫을 놓은 것 같다. 한동훈이 조작이라고 저렇게 타령할 만한 일부 작은 건덕지가 지금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이 뻗탱기면서 개기면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썼죠. 개기면 이건 정말 사법 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직격탄을 날리셨어요. 그래서 블로그 글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저희가 읽어주십시오.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고 네. 저희가 이 문제의 본질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맞아요. 이 어떤 법리들을 다 적어놓으셔가지고요. 저희가 오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이 멘탈 나간 금쪽이 한동훈의 어떤 또 만행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쭉 보시면은 근데 글도 굉장히 유려하고 짧게 간결하게 잘 쓰시고 법리도 굉장히 이 정리를 간결하게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이제 법 전공이 아니지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한동훈이 왜 이런 짓을 하냐, 정의를 내려주신 거죠. 이거 적당히 그런 어떤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쟁점 자체가 뭐 요약하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당원 게시판의 어떤 규칙을 어기고 여론을 조작한 행위 자체가 일단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 정당에 대한 그렇죠. 법적인 책임이 있다. 도의적인 걸 떠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당대표의 직권남용.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그런 당권을 사유화를 하고 네. 사유화를 해서 조사를 중단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피해자인 정당 측에서 법률위원회에서 가해자 측인 한동훈을 보호하는 듯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그렇죠. 했다라고 하는 등의 것들이 한동훈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권력의 사유화 아니냐, 이제 이 내용과 세 번째가 또 오늘 정확한 워딩을 쓰셨어요. 증거인멸 은닉이다. 네. 네, 이건 어떤 지점이냐면 당원 게시판을 그 셧다운을 시켰는데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당대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린 다 알죠. 셧다운을 당내에서. 시킨 상황에서 한동훈 명의의 글이 650개 중에 646개 99%가 삭제가 됐다. 네. 진행정 글도 150개가 전부 삭제가 됐다. 이거는 사실 사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죄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은 그 중요한 쟁점들 중에서 말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거 진영구랑 한동훈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작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호선 위원장님은 그거 조작이 아니다. 자기는 그냥 팩트에 맞게 당의 조사 기구에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틀린 부분이 만약 있으면 소명을 할 기회도 줬고, 그렇죠. 소명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틀린 것도 없지만 저런 식의 말꼬투리 잡는 식의 주장은 굉장히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좀 네. 한 가지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나 해드리면, 제가 윤리위원회에 올라간 걸 몰랐습니다. 당무 그렇죠. 감사를 한 것도 몰랐고, 아, 예. 근데 당무 감사를 안 했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윤리위원회 결과를 제가 받았어요. 네. 네, 한동훈 대표가 관둔 날 다음 날 새벽에 온 거예요. 아침에. 네. 아침에 이렇게 등기로 빠른 등기 있잖아요. 그 저녁 오후에 보냈는데 아침에 와. 아, 하드 카피로 받으신 거예요? 네, 온라인에? 네. 아. 온라인이 아니라 네네. 바로 그 우체부 네네. 네, 그렇죠. 우체병원께서 가져오신 거죠. 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아침밥 이건 몰랐네.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이게 뭐지? 왜냐면 제가 하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전 국민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소명 기회를 다 줬어요. 네. 근데 소명도 안 했고, 저는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왜 했냐 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징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 이의 제기를 그냥 각하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어디냐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윤리위원장이 신희진 의원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자기는 원래 윤리위원장을 자르고 신희진 의원을 갖다 놨거든요. 전 의원을. 네. 근데 이번에 윤리위원장 왜 잘랐냐고 막 난리쳤죠.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당무감사위원장 왜 잘랐냐고 그랬죠. 네. 우리 전에 있던 그 기사들 다 찾아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사표를 받았어요. 네. 당대표 되자마자. 그렇죠. 맞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그 전에 자기가 임명한 사람도 꽤 많았어요. 네. 비대위원장 때. 예, 비대위원장 때. 음. 중간에 낀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잠깐 했는데 그때 했던 3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을 다 잘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사람을 인선을 하나씩 하면 하나씩 할 때마다 사람을 바로바로 임기를 안 지킨다고, 당원 당규 안 지킨다고, 그 한동훈을 따르는 15명이 있었죠. 네. 그 계속 올리다가 지금은 한동훈을 따르는 8명에서 오늘자로 제가 보니까 3명으로 줄었어요. 네. 네, 3명으로 딱 줄었어. 원래 5명이었거든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 2명은 당원을 또 고소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아. 이들은 언론을 뒤에 감싸고 있고요. 우리 당에서 인증하는 우리 이재능 대변인, 박민영 대변인이 방송을 못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 많이 나가는데. 아 별로 안 나가더라 내가. 채널 A 나갑니까? 나갑니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갔어요? 네. 채널 A. 저 뉴스 A 라이브도 나가고. 그럼 좀 네. 열심히 좀 해야 되겠네. 근데 한번 가서 탑10 뉴스 이쪽- 탑10. 저희 그 당성에 맞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잘 안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부르잖아요 네. 지금 안 부릅니다. 오히려 한동훈 쪽에서 한동훈을 대변하던 그 15명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맞아요. 예.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왜 네. 맞아요. 박민영이가 많이 안 나오나? 왜 이재능이 많이 안 나오나? 왜 이상규는 아예 못 나오나? 저는 아예 못 나갑니다. 네. 예전에 그 대통령하고 영부인을 계속 공격할 때 그게 작년 이맘때 전이에요. 11월. 네. 그때 제가 방송을 꽤 많이 나갔었는데 많이 봤어요. 나가면 잘리고 해서 아예 저는 블랙리스트예요. 왜냐면은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김여사 하길래 네. 김건희 여사라고 제대로 부르든가 영부인으로 부르라고. 아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죠. 김여사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그 뭐 이제 운전할 때그 네, 인터넷으로 김여사를 검색하시면요, 운전을 못 해가지고 꼭 도로에서 주차할 때 방해하는 민폐녀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김여사잖아요. 내가 김여사 그러면은 맵다. 아니 그러니까 성이 우리 엄마 운전을 잘해요. 근데 그냥 김여사라고 해도 기분이 나빠져. 네. 그것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인데 김여사 하면서 김여사 때문에 안 돼. 김여사는 국정에 관여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비리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폄하되면서 국가에 대한 민폐녀로 되고 있지 않느냐. 네. 당신은 국가의 민폐녀로 되는 걸 원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네. 하거든요. 우리 당도 윤석열, 그랬습니다. 김건희. 우리 당도 작년 한동훈 대표가 나왔을 때 김 여사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내 문자 안 읽었다 막 이러고 하고요. 그때 우리 원외위원장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나선 겁니다. 한동훈 이러면 안 된다.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비대위원장 뽑아준 사람한테 당무 개입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를 뽑은 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무 개입에 대해서 말한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뭘로 구속된지 아세요? 그 당무 개입으로 됐죠. 됐습니다. 당무 개입으로 당무 개입도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박근혜 민주당에 대통령이 고발당했어요. 한동훈 네. 그 발언 때문에. 예. 한동훈이 내란이라고 얘기해서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한동훈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 결심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힘을 받아서 탄핵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뭐 때문에 욕 먹냐면 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자꾸 대표라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마세요. 이재명 전 대통령, 김종익 전 최고. 전 아직도 직함 불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보수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배신을 했던 그 당원들을 뒤통수를 쳤던 그런 것과는 별개로 좀 우리 당 안에서 그런 문화를 반말 문화를 좀 가져온 것도 저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적당히 품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동훈 씨 뭐 하든가 본인들도 우리한테 뭐 누구 씨 하잖아요. 맞죠. 장동혁 씨 하잖아요. 나 또 욕 먹겠네 이제. 예, 그래서 당무 감사위원장님께서 오늘 쓴 거에 한동훈 A, B, C 해가지고 한동훈 A는 없어. 한 B 한 씨. 네, 한 A는 없어요. 그래서 한 C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C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 금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한 씨가 그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을 아마 지칭한 것 같고요. 한 B가 한동훈이 그 동명이인이라고 우기는 가상의 한 B 씨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